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집 앞에 나와가지고 강을 바라보면서 시가를 한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무슨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제 개인적인 군생활, 군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 군대를 좀 지원하고 싶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저는 군대를 해병대 보병으로 다녀왔습니다. 정확히 2011년 2월 14일에 발렌타인데이 날에 입대를 했는데요. 눈이 잘 오지도 않는 그 포항에 폭설이 내려가지고 입대를 엄청 지연돼서 늦게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때 해병대를 왜 지원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Call of Duty라는 게임을 그때 감명 깊게 했습니다. 2차 대전 나오는 World at War라는 게임이 있는데, 맨 처음 에피소드가 그 일본군한테 납치된 미국 해병대 애들이 탈출하면서 무쌍을 찍고 다니는 그런 미션이 있습니다. 굉장히 영화적으로 연출을 잘 되고 감명이 깊거든요. 용맹하게 싸우고 막 서로 이렇게 전우들끼리 위해주고 그러면서도 막 무쌍 다 찍고 다니는데 죽지도 않아. 근데 그때 저는 되게 그냥 순진한 멍청이였거든요. 20살 때. 그래서 나는 해병대를 가야겠다. 왜? 영화적 연출에 내가 속아가지고 그게 군대의 전부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 낭만과 전우애와 그 용맹함, 이 소심한 내가 변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지원자가 늘었으니까 좋은 거겠죠. 하지만 뭐 제가 이제 뭐 모범적인 군인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두 번째 이유는 제가 복학 타이밍을 맞춰야 됐었습니다. 2월 이전에 복학을 해야 하는데 3월 달에 학기가 시작할 때 복학을 할 수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카투샤를 넣었죠. 토익도 뭐 잘 받았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떨어졌습니다. 처음에 육군을 넣으려고 했었어요. 제가 뭐 화공과였으니까 화학병을 넣으려고 했는데 뭐 엄청 오래 기다려야 된답니다. 이제 그래서 탈복학을 하기 위해서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군대는 해병대밖에 없었습니다. 공군도 길었거든요. 공군이 해병대보다 3개월도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병대를 선택을 했죠. 해병대를 입대하던 날 2011년 2월 14일 포항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예비 장병들은 너무나 긴장되고 무섭죠. 근데 더 늦어. 늦게 들어가야 돼. 부모님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거기 해병대 훈련단 들어가면 해병의 집이라고 그 문 옆에, 정문 옆에 조그만 매장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진눈깨비 추적추적 밖에서 맞아가면서 그 치킨 그 버킷인가 그거 하나 주문해가지고 거의 막 똥치운 표정으로 밥이 넘어가는지 치킨이 넘어가는지 모래가 넘어가는지 모르게 그냥 먹고 후다닥 그냥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팔려 들어갔습니다. 보통은 잘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는 게 있는데, 이 훈련 교관들도 이게 전체적으로 일정이 늦어지니까 좀 짜증이 났던 거예요. 눈도 오고 할 건 많은데 빡도 쳤겠죠. 갔더니 막 처음에 그러면은 뭐 장병들 뭐 안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이러더니 뒤를 돌자마자 갑자기 뭐 판초우이 같은 거를 냄새나는 걸 주더니 막 욕을 하는 거야. 막 이 새끼들아 막 빨리 가라고. 훈련 교관들 사실 지금 보면은 다 저보다 애기들이잖아요. 막 20대 초중반 막 많아야 막 30대 초반 이런데 난 친구인데 그때는 되게 무서워 보여. 그 사람들은 되게 뭐 멋있는 사람들이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고 숭고한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는 존나 싫었습니다. 그러면은 눈을 안 보여줘. 사람이 눈을 보여주면은 되게 이제 그 사람의 영혼의 창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안 보여주는 사람은 권력이 있는 거고 내 모든 걸 보여줘야 하는 사람은 권력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이바 있죠. 공사장에서 쓰는 하이바. 그걸로 눈을 이렇게 가리고 다닙니다. 걔네들은 눈을 절대로 안 보여줘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무서운 거지. 막 가뜩이나 막 순한 양 같은 애들이 막 끌려왔는데 그 카리스마에 딱 압도를 당해가지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막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은 진짜 막 법 같고 막 그랬었죠. 그런 하얀 하이바를 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의도적으로 이제 막 몸도 이렇게 막 근육을 막 만들어요. 그래서 좀 당당해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 부사관 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실적으로 뭐 모범적인 군생활 하신 분들 중에 뭐 선별하고 선별해서 뽑는다고 해요. 나중에 훈련소 거의 끝나갈 때 그 훈련 교관들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친해진 애들하고는 약간 농담 따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때 하이바를 벗은 모습을 보는데 눈들이 되게 똘망똘망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진짜 사슴 같은 눈망울을 가진 사람들이 이러고 있으면은 무섭잖아. 나도 눈 안 가리고 눈 안 보여주면은, 저도 눈 안 보여주면 무섭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야 이 새끼들아 빨리 와! 뭐 훈련병 뭐 하는 거야? 이러면 무섭잖아요. 근데 눈을 보여주면 너무 착하잖아.
이렇다니까요, 훈련교관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되게 인간적인 그런 정도 많이 느꼈고, 후관 분들한테 배운 점도 되게 많습니다. 육군훈련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해병대 훈련소 같은 경우는 장교분들이 훈련을 리드하지 않아요. 모두 다 부사관 분들이 하고요. 근데 소대가 사람이 80명 가까이 돼요. 그거를 딱 2명이서 관리를 합니다. 80명을 둘이서 관리를 해요. 소대장, 그 중에서 좀 짬 높은 사람은 소대장이고, 좀 짬 낮은 젊은 사람은 교관이라고 합니다. 하이바에 써있어요. 소대장, 교관 이렇게 써있습니다. 이 80명을 통솔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카리스마틱해야겠어요. 근데 그런 리더십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거침없이 80명을 말 한마디로 딱 통솔하는 걸 볼 때, 이 사람들은 정말 뭔가 이 아우라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진짜로 막 몸도 다부지고, 목소리도 크고, 또박또박하고, 걷는 것도 막 거의 로봇 같아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 때 2011년에 해병대를 지원하려면은 고등학교 출결이 일단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체력 검정을 봐야 됩니다. 그 봉 잡고 팔굽혀펴기를 70개, 1분에 70개 하면은 제일 높은 점수고요. 윗몸 일으키기도 1분에 70개인가 60개인가 하면은 아마 1등이었습니다. 저는 최고 점수 조금 못 미치게 약간 했던 것 같고요. 근데 고등학교 출결이 좋으니까 웬만하면은 신체가 막 이렇게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아닌 이상은 저는 상급이었어요. 눈이 좀 나빠가지고. 근데 그래도 되게 들어갈 수는 있었습니다. 해병대 가려면 고등학교 출결이 중요하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훈련소 생활을 하면서 느낀 거는 역시 뭔가 대중을 혹은 여러 사람을 통솔을 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3가지 덕목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을 꼭 필요한 말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장의 끝을 흐리면 안 됩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완전한 문장으로 또박또박 이야기를 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엄청난 신뢰와 공신력과 무게감이 사람한테 좀 부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체를 열심히 단련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단련된 티가 나는 그런 몸을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훈련 교관들을 볼 때 느꼈던 점은 타고난 감골인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왜소한 체격인데도 근육을 이제 다부지게 붙여놓으니까 무섭더라고요. 카리스마가 생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거잖아요. 신체를 단련한다는 거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가꿀 줄 아는 사람이니까 나는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하는 말이랑 그렇지 않은 사람이 하는 말이랑은 말의 무게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것은 최대한 오픈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의 것들은 내가 모두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그런데 거기서 내 것을 쉽게 오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중요합니다. 훈련교관들의 삶은 훈련병들한테는 철저하게 숨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때 눈을 보여주지 않죠. 그러면서 훈련병들은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복도 양쪽으로 훤하게 얘네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자고 있는지, 딴짓을 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적은 숫자로도 많은 인원들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몸으로 느꼈습니다. 어쨌든 해병대 훈련소를 들어가면은 일주일 동안은 정식 입소가 아니라 가입소 기간이라는 것을 둡니다. 가입소 기간이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아직은 입소를 하지 않은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는 많이 터치를 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건 아니고요. 강압적인 거 할 거 다 합니다. 무게 많이 잡고요. 훈련교관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통제가 안 되니까. 그때 뭐 하냐면 신체적으로 지원자가 해병대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를 각종 건강 검진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건강에 좋지 않은 그런 동기들은 실제로 집에 돌아간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딱 보고 이거 아니다, 나 집에 가야겠다, 그러면은 가입소 기간 중에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가입소 기간 중에는 사복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옆에 있는 동기들하고 얘기도 하고 인적사항 같은 것도 좀 적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뭘 적냐면 군 내부에 유력 인사를 아느냐, 혹은 사회적으로 유력한 인사를 내가 알고 있느냐, 이런 걸 적는 난이 있더라고요. 이걸 왜 적나? 그리고 군대도 사람 사는 곳이라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고요. 진짜 입소를 일주일 후에 시킵니다. 저희가 몇 명 들어왔지? 127, 한 3,000명 정도 들어왔었어요.
저희 때는 이제 한 달에 2기수씩 들어오는 때여가지고 1교육대, 2교육대, 3교육대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저는 3교육대였고요. 9소대까지 있었는데 이름이랑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적당하게 1소대부터 9소대까지는 어떻게 뭐 배열하는 그게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키 순서대로 애들을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키가 좀 크고 뭐 덩치가 좋은 애들은 1번 앞으로 보냅니다. 그래야 이제 좀 앞에서 볼 때 위풍당당해 보이잖아요. 저는 이제 좀 키가 큰 편이 아니라서 뒤쪽으로 왔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9소대 거의 맨 뒤쪽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씨 행군하는데 1소대 1번 앞에 있는 애들은 쉬어요. 그때부터 이제 휴식 명령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때 쉽니다. 근데 걔네가 쉬고 있을 동안에 보통 10분간 휴식을 하거든요. 행군을 하면 15분 쉬나? 근데 이 새끼들이 쉴 동안 우리는 뒤에서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 붙었는데 아 우리 휴식하나? 이랬더니 얘네는 이미 휴식이 끝난 거야. 뒤에는 이제 좀 렉이 있죠. 그래가지고 앞에가 딱 쉬면 착착착착착착착 와가지고 뒤에 있는 조그만 애들까지 와서 딱 쉬고 가야 되는데 군대에서 그런 사정을 안 봐줍니다. 앞에 있는 애들이 쉬면은 뒤에 있는 애들은 걔네가 쉴 동안 따라 붙는데 앞에 있는 애들이 다 쉬어? 쉴 거 다 쉬고 출발해요. 그러면은 뒤에 있는 애들은 안 쉬고 그냥 계속 뛰어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살이 엄청 빠졌습니다. 그때 뭐 59kg 막 이렇게까지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아무튼 신장 건재 순으로 소대에서 뭐 몇 생활관 이렇게 나눕니다. 키 크고 덩치 좋은 애들이 앞으로 가고 좀 불쌍하죠. 걔네들은 막 항상 앞에서 막 다 지적받고 우리는 좀 뒤에서 좀 대충 사이드 까도 잘 안 보이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네, 신장군대 순으로 나누고 총 훈련이 6주가 있습니다. 1주차에는 기본적인 차렷 열중샷, 뭐 좌로 돌아, 우로 돌아 뭐 이런 제식 훈련을 시킵니다. 제식 훈련을 통해서 나의 자유는 타인에게 맡기지 않으면서 얘네들의 자유는 내가 말 한마디로 통제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1주차부터 계속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거기 훈련소에 들어가면은 이미 실무 생활을 훈련소에서 하는 선임들이 있어요. 선임들이 와가지고 잘 들지도 않는 바리깡으로 머리털을 다 깎아버립니다. 빡빡이로 밀어버립니다. 그래서 머리를 깎는 게 아니고 뽑아버립니다. 그래서 깎는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머리카락이 뽑히니까 그냥 하면서 그냥 머리 밀면 미는 대로 그냥 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2주차 때 뭘 하더라? 2주차 때 무슨 뭐 병 기본인가 하여튼 그런 거 하고 저 몇 주 차에 뭘 하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3주차 때가 아마 사격이었던 것 같아요. 4주 때가 유격인가? 뭐 유격, 뭐 IBS 하여튼 이런 거를 IBS는 이제 고무보트 그 머리에 이고 막 뭐 땅 노 젓고 막 이런 거 그걸 합니다. 그리고 5주차 때 이제 급기주라 그래가지고 뭐 새벽에 빨리 깨워가지고 뭐 밥 조금 주고 막 빡세게 굴리는 건데 뭐 UDT 막 해병대 특수수색대 막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것만큼 빡세진 않습니다. 할만합니다. 저 같은 막 특별히 강할 거 없는 사람도 그냥 기한만 들면 다 합니다. 아침에 일찍 깨워서 막 사이렌 울리면서 깨웁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와 뛰어나와가지고 그 새벽 한 뭐 3시인가? 그때 일어나서 목봉 체조를 해야 됩니다. 목봉도 그 목봉 무거운 거를 100kg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그거를 한 10명이서 들어요. 그럼 별로 안 무겁습니다. 목봉 체조 할만하고요. 그 다음에 뭐 빡세게 굴리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뭐 훈련장 갔다가 뭐 어디 각계전투 하고 뭐 화생방 하고 이런 거 하는데 병훈련은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다 할만합니다. 6주차 때는 교육 사열이라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를 신병 교육대장님한테 이제 보여주는 이제 프라이빗 이병이 될 준비가 됐다. 사열을 받는 거죠. 2기수 후배들부터는 부모님이 뭐 면회가 오는 게 됐었을 겁니다. 저희 때는 부모님이 못 왔었는데 그래서 교육 사열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각자의 실무 부대로 팔려가는데요. 그때 막 초록색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그동안 막 먹지 못했던 그런 달짝지근한 거, 단 과자 같은 거 중간에 휴게소에 한번 내려주면은 막 초코파이, 뭐 양갱, 뽀칼콘 막 이런 거 다 사 먹습니다. 저 그때 휴게소에서 너무 많이 단 거 먹어가지고 이사단 동아교육대 도착했을 때 막 토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죄송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처음에 훈련소에 입소해서 주의해야 될 거는 뭐냐? 처음에 훈련소에 입소할 때 뭐 많은 걸 갖고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그때 지갑을 들고 갔었거든요. 훈련소 초반이었습니다. 거기서 나눠주는 헌 전투복 같은 걸 입고 있는데 구멍이 난 그런 바지를 받은 거예요. 주머니에 지갑이 있는 상태로. 제가 교관님 저 바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왜? 그러니까 바지에 구멍이 났습니다 해서 그래 빨리 가서 바꿔! 이래가지고 갔는데 거기 있는 피복실에 있는 선임이 되게 까칠하잖아요. 막 무게도 잡고 싶어하고 막 되게 까칠하잖아요. 전 뭐 하늘 같은 선임이니까 무서웠죠. 그래가지고 저 바지 바꾸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임마? 그래서 바지 멀쩡한데 구멍 났습니다 했더니
야 빨리 벗고 빨리 이걸 갈아입고 나가. 그래서 주머니에 지갑이 있는 거를 제가 깜빡하고 그냥 거기다가 제출을 해버렸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죠. 어리버리한 훈련병 왔으면 좀 친절하게 해주지. 그러다 저는 이제 민방인데 지금 와서 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바지 빨리 내라고 했던 그분 시간 하는데 같이 핍시다. 왜 그랬습니까? 네, 그래서 귀중품들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이동 간에 잃어버릴 확률도 크고요. 훈련소 안에서는 돈 쓸 일이 없으니까요. 나라사랑 카드를 훈련소 안에서 발급을 받게끔 됩니다. 그것만 간수 잘하면 돼요. 건물대에다가 건품함에 넣어놓고. 그리고 저희 때는 뭐 인터넷 편지를 받았었는데, 저는 사실 그 서울에서 대학교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대학교를 다니다 가니까 뭐 제가 뭐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뭐 5900 몇 번 훈련병 어딨어? 그래서 뭐 훈병 뭐 누구 이랬더니 너 와봐. 이래갖고 너 행정 일 나머지 작업 좀 더 해. 이래가지고 뭐 하라면 해야죠. 그래서 했습니다. 근데 뭐 하냐면 인터넷 편지가 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애들 다 잘 때 불려 나가가지고 거기 인터넷 편지가 몇 소대 몇 번 훈련병한테 왔는지를 이렇게 인간 매크로로 다 분리를 합니다. 분류를 해가지고 각 소대에 제일 그 반장 훈련병이 있어요. 아마 1소대 제일 키 크고 덩치 좋은 애가 반장을 합니다. 그래도 불쌍하죠. 걔한테 갖다 주면은 걔가 각 생활반을 돌면서 인터넷 편지를 다 배분을 합니다. 근데 인터넷 편지를 배분할 수 있게끔 그 막 온 거를 인쇄하고 자르고 뭐 그런 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친구들이나 뭐 부모님들 가족들이 인터넷 편지 써주면은 그 외부랑 단절되어 있는 훈련소 기간에 굉장히 많은 그 위안이 됩니다. 이거 막 며칠 되지도 않는 건데 막 소중해가지고 막 거의 막 감동의 막 도가니에 빠져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훈련소 때 배웠던 거, 이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그런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일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었는지를 훈련소 안에 있을 때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죠. 사실 전역하고 나서 저도 뭐 공부하고 뭐 사회생활을 하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망각하고 불만만 가지고 이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훈련소 때를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리콜을 좀 더 해봤으면은 내가 감사한 줄 알면서 좀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좀 충격적인 경험이 아무래도 군대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는 게 많습니다. 또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처음에 입소를 하면은 군대라는 거에 애들을 다 동화를 시켜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군가를 열심히 가르칩니다. 근데 군가를 가르치는데 그거를 그냥 영상물 같은 거 틀어놓고 그냥 야 니네 이거 악보 같은 거 주고 아니면 뭐 이거 가사 인쇄된 거 잘 주고 해서 니네 이거까지 외워와 하고 개인 공부 시간 주면은 그럼 나는 잘 외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는 애들을 딴 생각하게 막 풀어놓고 이러면은 안 되거든요. 교관이 직접 노래를 불러가지고 가르칩니다. 군가를. 근데 우리 조에 있던 교관이 워낙 막 이렇게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고 다니고 이래야 되니까 목이 다 쉬었어요. 또 그분이 이제 음치였습니다. 음을 도레미파솔라시도에 대한 개념 자체가 좀 탑재가 안 돼 있는 분이었어요. 노래에 있어서만큼은 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르쳐주고 저희한테 불러보래요. 그래서 그렇게 불렀는데 군가를 못한대요. 그래서 기합을 주더라고요. 너네 왜 정신 똑바로 안 차려? 아니 가르쳐주려면 노래를 음을 제대로 해서 가르쳐주든가 그러면 오디오를 틀어주든가. 근데 계속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노래 못한다고 말할 순 없잖아요. 내가 민간이었으면 말했지. 저기 죄송한데 노래는 조금 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되는데 그럼 우린 말을 못하잖아. 훈련병이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서 그때 막 기합을 엄청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잘못이 아니었어요. 그분이 노래를 너무 못했어. 생각해보니까 웃기네. 그리고 저 지금 이젠 말할 수 있습니다. 해병대에서 뭐 혹은 뭐 군대 전체지만 사격 가르치는 그 방법이 조금 제 생각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격을 가르치는데 뭐 사격장이니까 뭐 군기 유지하기 위해서 막 기합 주고 이런 건 좋아요. 그건 괜찮아요. 이해합니다. 근데 내가 제일 사격하는데 불만이었던 건 뭐냐면은 제가 사격을 잘하진 못했거든요. 그게 총 20발을 써가지고 12발 이상을 맞춰야 합격입니다. 합격을 하고 이제 뭐 기합을 안 받고 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20발 중에 10발을 맞췄거든요. 못했죠. 총 못 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를 이제 전력으로 이용을 하고 싶어, 이 국가에서. 그러면은 나를 사격을 잘 가르쳐줘가지고 내가 못했어. 그러면은 네가 쏠 기회를 만들어주고 더 열심히 총 쏘는 거를 연습을 시키면 되잖아요. 총을 쏠 때 가르쳐주면 되잖아. 야, 너는 뭐 0점 사격한 그 표적지를 보니 호흡 불량이다. 총 쏠 때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조준선 정렬을 하고 숨을 참고 살짝 살포시 당겨줘야 표적에 잘 맞습니다. 숨 무조건 참아야 돼요. 저는 긴장을 해가지고 숨을 막 헐떡헐떡거리면서 총을 쏘니까 총이 잘 안 맞았던 거죠. 그러면은 알려주면 되잖아. 근데 12발 밑으로 맞춘 새끼들 다 나와! 새끼라고는 안 했죠. 12발 밑으로 맞춘 훈련병들 다 나와! 이러더라고요. 나갔죠. 근데 난 진짜 거기서 막 그 받을 수 있는 기합은 다 받았습니다. 아니, 총을 못 쏘면 가르쳐주면 되잖아요. 그 가르쳐주는 게 그렇게 어렵나? 그렇게 하고 나서 또 갔는데 또 12발을 못 맞췄어. 그러니까 나는 계속 기합만 받은 거야. 애들 다 쉬는데. 가르쳐줘요. 총을 애들을 잘 쏘게 해가지고 국방력을 늘리고 싶으면은 총을 못 쏜 훈련병들이 있을 때 좀 따뜻하게 감싸주고 제대로 된 사격의 메커니즘을 알려줘라. 알려주세요. 나도 그렇게 못 쐈는데 병장 때 되면은 다 만발 거의 가까이 맞춥니다. 밝히면 다 되는 애들이에요. 따뜻하게 가르쳐주고. 해병대에서 하는 그때 하는 훈련들이 굉장히 또 아무 때나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훈련들이 많습니다. 먼저 유격 같은 경우는 당연히 군인이라면 받아야 되는 그런 훈련입니다. 유격이 뭐냐면은 이제 레인저잖아요. 그래서 산이나 뭐 이런 험준한 지형을 이렇게 돌파를 해가지고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드는 체력과 로프, 등반 이런 스킬들을 이제 간단하게 좀 익혀주는 곳인데, 레펠도 있고요. 굉장히 뭐 높은 데서 바투를 타고 뭐 내려오는 헬기 레펠 같은 것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프 하나로 그 보호 장비 없이 그냥 낮은 절벽 같은 걸 내려올 수 있는 급조 레펠, 도하라 그래서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밧줄로 이렇게 간단한 다리를 설치해 놓으면은 이렇게 양손으로 잡고 이렇게 외나무 다리 건너가듯이 건너가는 뭐 그런 훈련도 있고, 쉽게 하지 못할 그런 경험들입니다. 저희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레펠을 하는데 그 훈련병들이 이제 그 유격대 조교들 보면 되게 무섭거든요. 막 훈련도 엄청 열심히 하고 막 다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앞에 있던 그 동기가 레펠 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5959번 훈련병 뭐 보고 이렇게 하면은 몇 번 훈련병 보고 뭐 레펠 준비 끝, 그 다음에 레펠 하면 이제 레펠하고 뛰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놈이 긴장을 해가지고 몇 번 훈련병 보고 이랬더니 고고 이러고 뛰어내린 거예요. 바로 뭐 이렇게 준비 끝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밑에서 이렇게 진짜 뒤질 때까지 기합 받았던 그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진짜 그때 웃긴데 웃을 수도 없고. 그리고 IBS 훈련 같은 경우는 해병대는 포항에서 훈련을 받으니까 포항 근처에 보면 도구 해수욕장이라고 있어요. 뭐 지역 주민분들은 거기서 뭐 캠핑하고 뭐 가족분들하고 텐트 치고 고기 구워 먹고 이러는데, 훈련하는 애들은 거기 군사보호시설 언덕 하나 넘어가면은 해변가가 있거든요. 그 상륙 기습대대 그런 조교 형님들한테 패들링이라 그래서 이따만한 노를 하나 줘요. 노를 주면은 일단 먼저 가서 시키는 거는 PT 체조 뭐 당연히 시키고요. 그 다음에 노를 가지고 그 노 젓는 연습을 시킵니다. 허리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노를 힘차게 저어야 되니까, 팔로 저으면 지치니까 코어를 이용해가지고 노 젓는 연습을 시키는데, 땅을 파야 됩니다. 땅을 거의 내 무릎까지 잠길 정도로 땅을 파면서 훈련을 받아요. 그 다음에 뭐 노 놓고 뭐 PT 체조하고 육상 페달링 교육을 받은 다음에 고무보트를 캐링 옮기는 연습을 합니다. 실제로 뭐 전시 상황에서는 총을 들고 옮겨야겠죠. 그래서 총은 손에 들고 머리로 그걸 이고 옮겨야 됩니다. 근데 그 머리로 이고 옮기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듭니다. 그 고무보트 무게가 안 그래도 고무 자체로만 돼 있어도 이게 뷰타다이엔 이런 고무여가지고 진짜 막 질기고 무거워요. 근데 거기에 그거를 이제 진수를 시켜가지고 그 고무보트를 운용을 하려면, IBS를 운용을 하려면은 거기다 알루미늄 같은 걸로 된 그런 밑에 판을 깔아야 됩니다. 발판을 깔아야 됩니다. 발판을 까면은 무게가 엄청 올라가요. 그래서 발판을 깔고 그 머리에 IBS를 이고 막 언덕을 올라가면은 막 미칠 것 같습니다. 목이 너무 아파요. 그 태릉 선수촌 뭐 레슬링 선수들이나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막 목에 자극이 오니까 막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다음에 공수훈련 막타워라 그래가지고 한 뭐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낀다는 11m 정도 되는 그런 타워에 올라가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 로프가 이렇게 쭉 있어요. 거기에 내가 그 낙하산 훈련을 받으면 낙하산 비행기가 이렇게 쭉 날아가면서 애들이 이제 뽕뽕뽕뽕뽕 이게 공수부대를 튀어내리는 거니까 이렇게 그 비행기의 그 이니셜 벨로시티 V0가 이쪽으로 벡터가 계속 가해지고 있으면은 그 방향으로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렇게 떨어지게끔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그것도 뭐 처음에는 좀 무서운데 막상 뛰어내리면은 그냥 할만합니다. 그냥 막타워 훈련 정도 받고 저는 실제 낙하산은 안 타봤습니다. 이런 것들 정말 사회에서 경험하기 힘든 것들인데 그렇게 해서 한번 경험해보는 것도 뭐 기왕 할 거면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이제 군대를 갈 때 해병대를 지원을 하고자 해가지고 뭐 특수부대 말고 해병대를 병으로 지원을 하고 싶은데 내가 뭐 체력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면 되겠냐, 어떤 체력이 필요하냐면은 자기 몸을 가지고 하는 훈련들을 조금 경험을 해가지고 훈련소를 가면은 좀 좋습니다. 뭐 턱걸이를 해도 좋겠죠. 그 다음에 뭐 팔굽혀기는 진짜 밥 먹듯이 시키고요. 앉았다 일어났다, 뭐 런지, 점핑 런지, 뭐 그런 거를 진짜 미친듯이 시킵니다. 그래서 내 몸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근력 단련 운동, 뭐 웨이트를 가지고 하는 거는 큰 도움이 안 돼요. 어차피 내 몸으로만 굴러야 되기 때문에 덩치 큰 애들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좀 덩치가 내가 좀 있다 이런 분들은 내 몸을 어떻게든 좀 팔굽혀펴기 정도는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군대는 막 근육이 우람한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근육도 붙어 있으면서 지구력이 있는 사람을 요구를 합니다. 특히 보병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그래서 뭐 달리기 연습, 그리고 만약에 좀 여력이 되신다면은 뭐 손에다 좀 뭐 그걸 물통 같은 걸 들고 뛰는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앞에 총 구보라고 있어요. 전투 상황이 되면은 총을 뭐 멜빵에 메고 뛰는 게 아니라 총을 양손에 들고 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인간이 달리기를 할 때는 팔을 자연스럽게 휘저으면서 에너지 소모가 적어지는데 두 손의 움직임이 부자유한 상태로 달리기를 하면은 그게 정말 미친듯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손에다가 뭘 쥐고 달리면서 물통 같은 걸 쥐고 달릴 수 있겠죠. 그런 연습들을 조금 해주시면 좀 힘든 정도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뭔가 좀 유익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아저씨가 썰 푸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좀 두서없이 그냥 좀 짓거려 봤는데요. 앞으로도 시간을 태우면서 그런 인생에서 제가 좀 느꼈던 부분들, 나누고 싶은 에피소드들,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좀 공유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을 꾸준히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잘 지내시고요. 하시는 일 다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시작!